친구는 참고로 설명하자면 이제 현역 때에는 동기부여가 덜 된 상태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예비 하나를 받고 5개를 썼는데 예비 하나를 받고 안 되는 케이스예요. 근데 현역 때와 다르게 이제 재수할 때 좀 마음을 고쳐먹고 해서 5개를 썼는데 4개는 붙고 하나는 예비 1번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즉슨 그 본인이 현역일 때와 재수할 때의 공부법의 차이가 엄청났다는 뜻이기도 해요. 네. 이 친구는 이제 현역인 학생이고 저랑 1년 동안 같이 했는데 그냥 제가 늘 이 친구한테 하던 말이 초반부터 너는 무조건 붙는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선생님이 무조건 붙는다고 확신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교과랑 합종을 포기를 못한 걸 보니까 내신이 조금 되셨던 것 같은데 유진 학생은 내신이 어느 정도였나요? 저는 일반고에서 내신이 2점 중반대에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분당 내 학교에서 이제 2점 중반이니까 제가 생각해도 어머 얘는 왜 합종을 안 하지? 라고 생각할 만한 점수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한테는 제가 반드시 생기부를 가져와 보라고 합니다. 사실 오른쪽에 있는 채연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이 3점 중반대였죠. 이 친구한테도 제가 생기부를 가져오라고 해봤는데 우리 유진 학생은 무조건 논술을 해라! 2점 중반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채연 학생 같은 경우는 3점 중반이지만 우리 문화 콘텐츠 쪽으로 합종을 좀 준비해보자 라고 했다가 이제 뭐 중간고사 성적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논술 실력이 상당히 괜찮아서 논술 쪽으로 몰아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케이스였어요. 혹시 그 현역일 때는 교과를 어디 나오셨나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 나왔었는데 최종으로 예비 3번까지 받았었어요. 아 진짜 많이 힘들었군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그러면은 작년에는 합종을 어디를 나오셨나요? 작년은 숙명여대 영어영문학부로 서류 전형으로 했었는데 이제 바로 대기도 없이. 그렇군요. 그래서 참 이 합종이라는 게 할 수만 있다면 하면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좀 과감하게 접어야 되는 전형인 것 같기도 해요. 나의 목표 대학이 어느 정도 있을 경우에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외대, 숙대, 홍대, 경희대 이렇게 5개의 학교를 이제 작년에 시험을 쳤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논술 처음 시작할 때까지는 오해가 되게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뭐 논술이 뭐냐, 도대체 이게 뭔데 시험 하나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높은 대학을 뽑게 해주고 안 뽑게 해주고 하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할 것 같아요. 논술은 다 지나고 보면은 뭘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에는 뭔가 배경 지식이나 상식의 문제를 다루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공부할수록 그런 것이 아니라 사고력이나 추론을 요하는 전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먼저 논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고력이란 우선 정보를 가지고 추론하고 연결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논술이 상식의 싸움이 아니라는, 배경지식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논제를 보다 보면은 제시문의 범위대라고 이제 문제에 써 있거든요. 그럼 그 뜻은 학생들의 독해력을 평가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논리에 맞게 과정을 쓰고 답안을 도출하는 과정은 이제 학생들의 논증 능력과 추론 능력을 평가한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네, 그렇죠. 논술 처음에 시작하는 친구들이 일단은 화려하게 좀 글을 쓰면은 내 글 약간 문장 멋있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멋있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얼마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찾아내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겠죠. 채연 학생도 처음에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채연 학생은 원래는 이제 한예종 같은 데도 생각을 할 정도로 약간 문예창작 쪽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 차이에 대해서 명확히 알 것 같거든요. 논술 처음엔 어떻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좀 바뀌었다 하는 게 있나요? 네, 처음에는 논술을 되게 일기라고 해야 되나? 되게 답 같은 게 없고 내가 글을 화려하게 잘 쓰면 붙는 전형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논술을 해보니까 그 과목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또 해주셨는데 두 분 다 나란히 올해 국어를 이제 4등급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들 생각하기에 아니 국어가 4등급인데 논술에 붙다니 그 두 개의 차이가 뭘까 되게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진 학생은 그 두 개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하나의 단문을 주고 그 단문을 이해하고 문제를 물어보는 거인 반면에 논술은 여러 개의 제시문을 주고 그 제시문들 간의 상관관계나 그 연결고리를 내가 찾아내고 그거를 짚어주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어는 보면은 이제 문제 하나를, 제시문 하나를 주고 그것에 대한 독해력을 주로 물어보는 것이라면 논술은 여러 개의 제시문을 주고 그 여러 개의 제시문의 각각에 대한 독해력 플러스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여러 제시문들이 사실은 하나의 글로 합쳐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합칠 수 있을지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해력이 기반이긴 하지만 국어에서 물어보는 독해력에 나의 사고력, 논리력 같은 것을 추가로 물어보는 것이 논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3번 정말 많이 물어보는 거 아닐까요? 이걸로 합격할 수 있나요? 지금부터 해도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논술도 객관적인 답안을 써내는 전형이기 때문에 좀 해보기 전엔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보기 전엔 모른다. 네, 그렇죠. 아마 뭐 이 친구들이 저한테 같이 얘기해준 말에 그런 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걸 누가부터 이건 그냥 뭐 운인 거 아니야? 하나 뒤로 가면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안 붙어로 오히려 변하거든요. 해보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는 물음이 사실 요건 거거든요. 그렇죠? 합격한 친구들은 심지어 떨어진 친구들까지도 전부 이거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저희 아이들 중에는 이렇게 최저 없는 논술들을 붙고 최저 못 맞춰가지고 자기가 이제 마저 시험을 못 보러 간 대학들이 끝내 아쉬움이 남아서 논술만으로 반수를 하는 친구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나 본인이 한번 붙어본 경험이 있으면 더더욱 내가 평가의 대상조차 못 되다니 하면서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춰서 반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합격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불합격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불합격하는 친구들이 절대 억울해하거나 그때는 운이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논리가 부족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평가를 받았다는 것에 어느 정도 위안을 느끼면서 그만두는 걸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 이유는 이 평가 기준이라는 것에 본인들도 동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크게 이렇게 두 분을 부른 이유가 조금 또 목적이 다른 것 같아요. 한 친구는 2번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떻게 합격을 할 수 있었냐 본인 스스로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소리일 수 있겠지만 오늘 실제 실패와 성공을 연달아 했던 학생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도 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논술, 학원 다 어디를 가도 저는 사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집에서 내 것으로 만드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인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니까 첫 번째는 마음가짐은 절실합니다. 그죠? 이거 아니고는 답이 없다.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작년하고 재작년을 좀 비교해 줄 수 있나요? 네, 재작년 그러니까 제가 현역일 때에는 그냥 학원에 들락날락 거리는 정도로만 공부를 끝냈었어요. 집에 가서 리라이팅도 성실하게 안 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오늘 못 쓴 부분이나 잘 쓴 부분을 다시 정리해보지도 않고 그냥 학원에 1년 꾸준히 다니면 합격 가능성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불합격을 5개나 받고 나서 내가 했던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였구나를 느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게 해보자 해서 올해는 논술 아니면 대학 못 붙는다 라는 생각으로 논술 공부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실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논술 공부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실력이 어려워요. 그쵸. 유진이도 제가 보면은 작년이랑 재작년 가장 큰 차이가 재작년에는 제가 첨삭을 하면 질문이 없었다는 거입니다. 궁금한 거 없니? 하면은 일단 빨리 가려고. 괜찮다고 얘기하고 이제 그냥 음악 듣고 집에 가고 지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는 본인이 이런 점들을 다시 써봤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 라거나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은 선생님 이거는 제가 수업을 들었지만 아직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채연이는 말할 것도 없죠. 사실 채연이는 워낙에 질문을 많이 하는 친구였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졌기 때문에 역으로 남들이 자기 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쓰는 능력이 길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항상 붙이는 말이 있잖아. 나는 프로 정실어다. 프로 정실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끼리 얘기를 하면서 참 어떻게 생각해요? 이 프로 정실어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논술을 같이 하는 친구들끼리 얘기를 해보면 내 가장 큰 꿈은 그 정시에서 대박을 치고 논술을 보러도 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누구나 똑같은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진짜. 애들끼리 그냥 장난식으로 뭐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그 원서를 넣을 때 모의고사에서 분명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대학으로만 골라서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시에서 정말 처음 받아보는 등급과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절망을 했고 그래서 최저 없는 대학 인하대 하나만 보러 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논술은 보험이다 이런 생각은 정말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논술은 보험이고 내 승부처는 정시다. 그렇죠. 내 현실보다 더 좋은 현실이 사실 논술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만 제가 여기에서 그러면 논술이 전부냐 절대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죠. 모든 합격 수기 읽어보면 다 똑같이 수능 준비하세요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 최저 맞추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공부의 비중은 당연히 수능에 훨씬 더 많이 둬야 되지만요. 이 전형으로 가겠다라는 마음은 논술과 정시 1대1로 두셔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정시는 5과목을 가지고 하나의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거라면 논술은 한 과목 시험 봐서 그걸로 대학 보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더 치열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정상이에요. 논술밖에 없을 것처럼 논술을 공부하고 수능밖에 없는 것처럼 수능을 준비할 때 둘 중 어디에서든지 터진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를 버린다. 절대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둘 다 열심히 하자가 중요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 학원에서 들을 땐 우리 모두가 천재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면 이미 다 이해한 것 같고 이미 오늘 했던 모의고사 학교에 붙은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돼요. 근데 실제로 수업 듣는 거는 공부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공부는 내가 이제 오늘 배웠던 거를 응용하고 어떤 것을 이제 끌고 나가고 오늘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버리는 그런 공부들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 친구는 사관학이니까 선생님이 처음부터 되게 잘하는 아이라고 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시죠? 여기입니다. 저 친구한테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세연이한테는 중간고사 보기도 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세연이는 무조건 붙으니까 그냥 믿고 준비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대로 유진이한테는 유진아 이렇게 해서는 절대 붙을 수 없어. 뭘 써야 채점을 하지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시간 내에 다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본인의 마음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열심히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그리고 쓴 것도 되게 지적도 많이 하고 문제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말들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저도 사과하고 놀라긴 했거든요. 네, 저도 놀랐거든요. 본인도 놀랐죠. 그쵸? 너무 현역 때랑 다른 결과가 나와서. 네, 근데 이제 올해는 리라이팅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리라이팅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는 구체화 그리고 꼼꼼함인 것 같은데요. 구체화, 꼼꼼함. 네, 선생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을 정말 꼼꼼하게 보고 선생님이 잘했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뭘 잘했는지 알아야 다음에 다시 그거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고 선생님이 잘못했다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음에 또 그런 실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제 구체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쵸. 그 구체성이라는 게 되게 어렵지만 무조건 문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5번 리라이팅. 본인이 별표를 3개를 붙이셨어요. 그쵸? 네, 왜 별표를 3개를 붙이셨을까요? 원래 별 3개보다도 더 붙일 만큼 되게 중요한 과정인데
앞에 여러 과정들을 거쳐왔잖아요. 근데 그 과정들은 내가 다시 리라이팅, 그러니까 글을 한번 다시 작성해 보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게 중요한 과정인데, 그 앞에 과정들을 거치면 새로 개요도 짜지고 또 구조, 또 내가 베끼고 싶은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답안을 재작성해본다면 처음 작성했던 답안과는 다르게 좀 더 답안에 가까워지는, 좀 더 완벽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집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리라이팅은 선생님이 저한테 통으로 내줄 때도 있지만 한 문장, 한 문단 아주 소심하게 내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애들이 한 문장 다시 쓰라고 하면 아 뭐야 한 문장이니까 쓰지 말아야지. 아니요, 한 문장을 쓰라고 하는 그 하나를 위해서 사실 학원에 오는 거거든요. 내가 모르는 그 하나를 선생님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논술은 인강이 아닌 학원에 등록을 하는 건데 이제 애들이 에이 하나? 그럼 나중에 할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잘못하게 되더라고요. 그 하나를 위해서 와서 써본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딜 가시더라도 선생님이 이 문장만 다시 써볼까 하면은 아 이게 전부구나 라고 생각하고 쓰는 자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네. 그죠? 그게 무슨 말이죠? 선생님이 잘 썼네, 오늘은 문제 분석도 잘했고 개요에 맞게 또 잘 썼네 라고 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서 오늘 쓴 대학 지원해볼까? 이런 생각도 할 때 있고, 어떨 때는 선생님이 오늘 글은 엉망이다,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써와라 이런 말 할 때는 괜히 이제 기분이 안 좋아서 그쵸. 그냥 다시 쓰기 싫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감정으로만 리라이팅을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나쁜 공부 습관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뭘 잘했고 뭘 못했는지를 알아야 그런 자기 그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지, 그냥 감정으로 그리고 뭉뚱그려서 아는 거는 전혀 이제 공부에 도움이 되지 맞죠.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목과 다르게 논술은 내가 내 생각을 글로 적었는데 선생님이 잘했다 못했다 하다 보니까 좀 그날 감정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하는 게 있는 거 같더라고요. 채영이도 혹시 그랬나요? 네, 그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받을 때 잘 썼다 하는 날은 굉장히 뿌듯했고 혼자서 이미 캠퍼스 누리고 있어요. 다들 그렇게 애들이 망상이 심하구나. 전혀 몰랐네 그거는. 네. 그리고 못했다고 할 때는 괜히 분하고.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제가 욕을 하거나 뭐 잘한다 이런 뜻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좀 그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어서 실제로 이제 여자친구들 중에는 조금 울면서 집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당연히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애정이 있어서인데도 불구하고 너의 문장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썼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좀 추궁하는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그렇지만 그거는 전부 듣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감정으로 남기지 말고 분석을 하면서 정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최저를 못 맞추고 대학을 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게 최저였던 것 같아요. 본인이 갈 수 있는 대학의 길이 넓어지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저는 최저를 못 맞췄기 때문에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거를 한번 펼쳐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되게 아쉬운데, 그런 것처럼 최저를 맞추려는 노력도 되게 필요한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든지 일단 논제를 받으면 끝까지 써보는 건데, 저도 되게 인하대가 간절했기 때문에 인하대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논제가 너무 어려워서 많이 당황을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단 끝까지 답안을 작성을 해보기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하는 거랑 또 최저를 맞추는 논술과 같이 더불어 열심히 정시 공부를 하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채영이는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최저를 못 맞춘 상태에서 인하대학교 시험 하나만 제일 마지막에 인하대학교 시험을 보거든요. 그 2주 정도죠? 그 2주 정도, 2주 반? 2주 반 정도의 시간이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안쓰럽고, 그런데 그럴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친구한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계속 정신 차리라고 했죠. 정신 차리라고. 이거 하나를 붙기 위해서 1년 동안 달려온 건데
지금을 와서 나머지를 못 맞췄다는 이유로 고꾸라지면 안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고 얘기를 하고 본인도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다는 거 그것이 사실 본인의 합격의 제일 큰 원동력이 아니었을까라고 싶어요. 그래서 그쵸, 유진이도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얼마나 이 친구가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임해왔는지. 그래서 그런 절실함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해 주셨고요. 네, 유진 학생님 마지막 해주세요. 저는 그냥 한 단어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접이라는 단어에 따옴표를 달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논술은 정말 내가 해보지 않고서야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설명에 또 물론 도움이 되지만 아무리 들어도 내가 직접 하지 않는다면 내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술 공부는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전형으로 합격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한다면 누구든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누구든이라는 말에 방점을 두고 싶은데요. 저도 학생들을 받을 때 애들이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보이세요? 합격할 것 같은 사람이 보이세요? 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논술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상태의 3월 아이들을 동시에 놓고 보면은 당연히 보인다라기보다는 서열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8달, 9달이 지난 뒤에 서열은 급격하게 바뀝니다. 그 바뀌는 요소는 성실함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초반에 뿐만 아니라 늘 얘기를 해요. 채영이한테는 제가 붙을 거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채영이의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능력이 좋은데 성실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는 아시겠지만 능력이 처음에 되지 않았고 처음에 성실하지 않았으나 그 다음에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붙은 케이스입니다. 능력이 좋은데 성실하지 않아서 붙는 케이스는 정말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논술은 능력보다 성실함이라는 게 훨씬 더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임하시면 훨씬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특강은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